192쪽의 몰롱도를 피시고 제가 중화반응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요 몰롱도를 알아야 중화반응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몰롱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몰롱도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면 우리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퍼센트 농도가 있어. 퍼센트 농도는 다 할 줄 알아. 중학교 때부터 다 하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설탕이야, 설탕. 응? 설탕을 10g을 녹인다고 쳐. 어디다가 녹일 거냐면 물 100g에 녹일 거야. 물 100g. 물 100에다가 설탕 10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면 자, 얘가 설탕물이 되죠. 설탕처럼 녹는 물질이 용? 이런 걸 뭐라 그래? 용? 용매야? 용질이야? 용질. 물처럼 녹이는 물질이 용매. 용질이 용매에 녹았다? 그래서 섞여갖고 설탕물처럼 됐다 이러면 용액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설탕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라 했어. 그럼 숫자가 분모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몇 분의? 100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1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에는 용매와 용질을 합친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모 110분의 설탕 10 곱하기 100을 하면 얘 퍼센트 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설탕물이 아니라 자 똑같이 용질 10g인데 소금 10g으로 바꿔서 소금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은 같아요. 설탕 10g, 소금 10g. 그럼 내가 이걸 소금 10g으로 바꿔서 소금물로 만들면 퍼센트 농도가 변합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110분의 10 곱하기 100인 건 똑같아. 왜냐면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량만 똑같이 맞춰놓으면 둘이 퍼센트 농도가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설탕 10g 녹인 거하고 소금 10g 녹인 거하고 퍼센트 농도는 똑같지만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소금의 몰수가 같은가? 같은 10g 녹였다고 지금 몰수가 똑같이 들어간 건가? 그건 아니다 이거지. 알갱이 수가 같지 않아요. 설탕 10g 안에 들어있는 설탕 입자수와 소금 10g 안에 소금 입자수가 같지 않단 말이야. 왜? 얘는 뭐가 달라? 화학식량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같은 10g이어도 이 안에 몰수가 달라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수가 같지는 않네? 이게 화학에선 쓰기가 불편한 거야. 농도가 똑같으면 야 같은 양일 때 안에 녹아있는 알갱이 수도 똑같은 농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농도가 몰농도예요.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분모에 부피가 들어가요. 단위는 리터예요. 부피, 분의 몰수, 부피, 분의 몰수로 들어가서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몰농도는 대문자 M으로 써요. 몰농도는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자, 이 두 개의 공식이 다 잘 쓰여져요.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다. 이것도 잘 쓰지만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것도 겁나게 잘 씁니다. 이 몰은 무슨 몰 구할 때 수용액인데 안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 구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이 두 개를 기억하면서 몰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내가 여기에 포도당 수용액을 하나 만들어요. 뭐 포도당 9g을 녹여갖고 수용액을 총 몇 미리 만들 거냐면 100ml를 만들었다 칩시다. 자, 이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는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단 문제에서 몰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부터 해? 공식부터 써. 몰농도 계산 뭐?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일단 써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몰농도잖아요? 그럼 부피랑 몰수가 있어야 몰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용액에 부피 있습니까? 있어요. 100ml 만들었다고. 분모에 이걸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리터로 바꿔서. 여기 농도, 여기에 부피는 단위가 기본 리터예요. 100ml가 아니라 0.1리터로 바꿔서 넣어요. 자, 분자에는 용질 몰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누가 용질이냐? 포도당이 용질인데 나는 몰수를 모르고 질량밖에 모른단 말이야. 저 9g을 몰로 바꿔야 여기 넣을 거 아니겠어? 제 몰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필요해?
화학식량. 포도당의 화학식량 180이에요. 그러면 얘 180분의 9몰인 거 아닙니까? 180분의 9몰. 그럼 20분의 1몰이에요. 20분의 1몰이면 0.05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질의 몰수가 분자에 들어가서 얘는 0.5 몰롱도, 단위가 그냥 대문자 M으로 쓰고 몰롱도라고 읽어요. 이 수용액은 0.5 몰롱도짜리 수용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롱도예요. 그래서 몰롱도 계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몰롱도냐 물어보면 공식부터 써야지.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쓴 다음 부피 자리 집어넣고 용질 몰수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다만 부피에 리터 넣는 것만 조심. 알겠죠? 이게 몰롱도예요. 이 몰롱도는 몰롱도가 똑같으면 같은 부피당 들어있는 용질 몰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종류가 달라도 아까 전에 설탕 소금처럼. 근데 내가 0.5몰롱도 수용액을 예를 들어 만들고 싶어요. 얘는 1몰롱도짜리를 만들고 싶었네. 0.1몰롱도짜리 500ml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자, 몰롱도와 부피가 있으면 공식이 제가 아까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도 많이 쓰지만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몰롱도랑 부피가 있네? 여기서 몰수 나오겠네.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럼 몰롱도 곱하기 부피 리터로 바꿔야죠. 이 안에 포도당 0.05몰 들어있겠구나. 그럼 내가 0.05몰의 포도당을 덜어와. 그런 다음 넣고 물 타서 500ml 만들면 내가 원하는 포도당 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0.05몰의 포도당은 어떻게 덜어내는데? 내가 몰수를 세서 덜어? 그럴 순 없잖아, 그지? 그럼 0.05몰 포도당 어떻게 덜겠어? 질량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저울에 재서 몇 그램? 포도당 몇 그램? 얘 가루니까. 그럼 포도당은 화학식량이 180이란 말이야. 그럼 얘 0.05몰 하면 20분의 1몰이니까 질량이 딱 9g이에요. 포도당 가루를 저울에 9g 딱 재서 덜어. 그런 다음 용기에 넣고 물 채워서 500ml 맞추면 내가 원하는 0.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채워서 500ml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 자, 이런 도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500이라고 써있죠. 이게 여기 표시선이 있어서 요 표시선까지 딱 물을 맞춰서 넣으면 500ml가 되는 도구야, 얘가. 이런 걸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500ml 만들기 싫어. 나는 100ml만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 100ml 만들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나 포도당 수용액 100ml만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정해진 부피밖에 못 재. 500ml 부피 플라스크로는 500ml밖에 못 재는 거예요. 내가 100ml 만들고 싶지? 100ml짜리 다시 꺼내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근데 몰롱도 수용액은 꼭 이 부피 플라스크를 써서 만들어요. 다른 걸 안 쓰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플라스크를 찾아와갖고 일단 여기에 정해진 용질 재서 넣은 다음 물 채워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보통 몰롱도 수용액을. 그래서 몰롱도 수용액 만들 때 쓰는 이 정해진 부피만 잴 수 있는 플라스크 이름이 부피 플라스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여기는 도구 이름이 시험에 100% 한 문제는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부피 플라스크예요. 정해진 부피만 잴 수 있는 거.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게 몰롱도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몰롱도는 잠깐 건너뛰시고 우리 중화 적정으로 가실 건데 뒤로 쭉 가면 몇 페이지냐? 중화 반응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중화 적정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적정이 어디 있냐면 236쪽에 있어요. 왜 적정을 먼저 하냐면 이걸 해야 중화 반응이 쉬워져요. 여러분, 중화 반응 자체는 솔직히 고1 때 다 했잖아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만나갖고 물 만들겠다. 이게 중화 반응 아니에요, 핵심은. 그러면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합치면 물 분자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합쳐서 물 분자 하나 나오는 관계죠. 수소이온 하나에 수산화이온 하나 합치면 물이 하나 나오는 그런 관계. 그게 중화 반응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잘 봐요. NaOH를 중화시키고 싶어요. NaOH를 중화시키고 싶은데 LiOH 얘가 100개 있어요. 100분자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쟤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그냥 100개의 입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NaOH 100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중화시키고 싶은데 말이야. HCl로 중화를 시키고 싶어요.
HCl 몇 분자 필요합니까? 100분자 있어야 되잖아. 그죠? 100개 있어야 돼요. 얘는 분자가 맞아요.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뭐 여튼 얘 100개 중화시키려면 얘도 100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중화를 시키려면 이 안의 수산화이온과 이 안의 수소이온 이온수가 똑같아야 정확하게 중화되죠. 그죠? 중화점에 딱 도달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HCl로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H2SO4 황산으로 중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몇 분자 필요해? 50분자만 있어도 되죠. 50개만 있어도 되잖아. 왜냐면 얘 50덩어리 있으면 얘는 한 분자당 수소가 2개니까 수소로는 100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딱 중화점에 도달을 시키려면 입자, 즉 덩어리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수소 이온수나 이온수가 몇 개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이온수가 똑같아야 정확히 중화점에 도달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NaOH 100개 중화시키고 싶어. 얘는 몇 개 필요하지? 수소 이온으로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도 이 안에 수소 이온으로 100개, 얘도 이 안에 수소 이온으로 100개. 그래서 입자로는 덩어리로는 50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수소 이온이 100개인 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얘 50덩어리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2개니까 이온수로는 100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얘도 덩어리로 분자수로 100개에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수소 이온수로 100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수소 이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덩어리 개수. 자, 이 덩어리 개수를 뭐라고 표현함? 이게 입자의 몰수예요. 얘 50몰, 얘 100몰 있을 때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이온수. 얘는 한 분자당 수소가 하나, 얘는 한 분자당 수소가 2개죠. 얘처럼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하나씩 들어있는 산, 이런 걸 일가산이라 그래요. 일가산. 얘처럼 한 분자당 2개 들었다 그러면 이가산이라 그래요. 얘처럼 수산화이온이 한 분자당 하나 들었다 그럼 일가염기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다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가수라 그래. 가수.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 이게 중요해.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몇 개 들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소 이온수를 계산할 때는 몰수, 여기서 말하는 몰수는 입자의 몰수죠. 입자. 자,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덩어리 HCl 덩어리, H2SO4 덩어리. 요 입자 몰수에 한 덩어리당 수소 이온이 몇 개 들었냐 가수를 곱해줘야 수소 이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화점에 딱 도달시키려면 입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수가 중요하구나. 이온수는 입자수의 가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구나. 가수는 쉬워. 화학식만 보면 얘가 1까지 2까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온수는 계산을 할 때 입자수 곱하기 가수로 하는데 얘는 뭐 식만 보면 나오는 거야. 1까지 2까지. 문제는 이거야. 이 안에 그래서 HCl 입자가 몇 개, H2SO4 입자가 몇 몰 있다라고 안 가르쳐 준다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알려주냐? 입자의 몰수를 안 주고 이거 다 여러분 중화 반응할 때 전부 다 수용액으로 중화 반응 시켰던 거 기억나요? 고1 때? 꼭 이 수용액의 몰농도로 알려준단 말이야.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는 0.1몰 농도짜리 HCl 몇 미리, 막 300ml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 안에 HCl 입자가 몇 몰 있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몇 몰 농도짜리 몇 미리 있다 꼭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몰 농도 공식에서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그냥 몰수, 즉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이 몰수를 구한 다음 여기에 또 가수를 곱해야 이온수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몰수를 알려주면 좋겠지만 안 가르쳐줘. 꼭 몰농도랑 부피로 바꿔서 알려줘.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입자수를 구한 후 여기에 가수를 곱하면 이 안에 수소이온이 몇 몰인다. 이걸 계산해서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몇 몰이니까 얘도 몇 몰 딱 집어넣으면 중화점에 도달하겠구나.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 이온수. 이게 수소이온도 되고 수산화이온도 돼요, 여러분. 수소이온이든 수산화이온이든 이온수를 구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NMV 공식을 씁니다. NMV. 요 N이 가수예요. 몇 가산이냐? 1가냐, 2가냐? 염기도 마찬가지야. 1가 염기냐, 2가 염기냐? 가수 들어가고 이 M이 몰 농도예요. 요 V가 부피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까지만 하면 입자몰수가 나오고 거기에 가수를 곱해야 이 안에 수소 이온이 몇 몰 있나 수산화 이온이 몇 몰 있나 이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온수 구하는 공식하면 무조건 NMV, NMV, NMV를 생각하세요. 몰농도와 부피는 문제에 주는 거고 가수는 뭐 화학식을 보면 나오는 거고. 이해되지? 원래는 이 부피가 단위가 리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여기 0.1몰 농도 아까 했던 애를 똑같이 써보면 HCl 300ml가 있다. 이 안에 수소 이온은 몇 몰이 있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온 몰수는 무조건 NMV니까 여기다 때려 넣어요. 얘 몇 가산? 1가산이죠. 딱 봐도 그죠?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하나 들었어요. 가수 1가 곱하기 얘 물농도 얼마? 0.1 곱하기 부피 얼마? 300ml인데 리터로 바꿔야 돼요. 0.3리터 해갖고 이 안에 수소이온 0.03몰 들었구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완전 중화점에 도달시키려고 해요. 누구랑 해서 중화 반응 시키려고 하려면 0.2몰 농도 0.2몰 농도 CaOH2 자, 얘 몇 미리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 몰수랑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몰수가 딱 똑같아야 중화점에 도달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 몰수가 NMV 가수 1가산 곱하기 몰농도 0.1 곱하기 부피 300ml. 자,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몰수 이것도 똑같아. 얘 몇 가 염기? 이가 염기 아니냐? CaOH2니까 이가 염기 곱하기 몰농도 0.2 곱하기 부피 몰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해서 리터로 바꿔. 어차피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양쪽에 NMV 이퀄 NMV다 할 때는 밀리리터로 맞춰서 넣으셔도 돼요. 이때는. 그러면 얘가 단위가 밀리리터로 나와요. 몇 밀리 필요하겠구나. 이게 NMV 공식을 써서 이 안에 이온이 몇 몰이냐라고 정확히 구할 때는 리터로 바꿔줘야 되지만 양쪽에 NMV 이퀄 NMV에서 얘 몇 밀리 필요하냐 이렇게 구할 때는 어차피 다 양쪽 밀리로 맞춰주면 상관없기 때문에 둘 다 밀리리터 넣으셔도 돼요. 그럼 답이 밀리로 나와요. 이때는. 이해되죠? 요걸 계산하면 V는 몇 밀리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요렇게 이 안에 이온수 몇 몰 들었냐라고 할 때도 써먹는 거고 얘 중화점 딱 도달시키려면 이거 몇 밀리 필요하겠냐 이럴 때도 써먹는 거야. 이온수 똑같으면 중화점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를 그래서 싸그리 싹 중화시키면 물 분자가 몇 몰 나오겠냐? 딱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모두 중화시키면 물 분자도 딱 수소 이온 수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물 분자 0.03몰 나오겠구나. 이럴 때 몇 몰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리터 쓰시고. 이해했습니까? 요 NMV는 요럴 때 써먹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개수가 똑같아졌을 때 정확하게 중화점에 도달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염산이 하나 있는데 이 염산 농도를 모르는 거야. 염산 농도를 알아내고 싶어.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양이 많아서 이제 다 쓸 수는 없고 좀 덜었는데 덜어서 여기 플라스크에 넣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염산 덜 때 무슨 도구를 썼나 볼까? 피펫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피펫은 스포이드처럼 생겼는데 스포이드보다 훨씬 길고 눈금이 있는 도구야. 스포이드는 눈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펫 위에 그 샤프 꼭지 같은 게 있어요. 콕 꽂은 다음에 누르면 용액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10ml 넣고 싶다. 10ml까지만 딱 이렇게 재서 더는 거예요. 정해진 양을 덜어낼 때 쓰는 도구가 피펫인데 내가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농도 알아내고 싶어서 피펫으로 좀 덜어냈습니다. 덜어낸다고 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은 다음 NaOH로 지금부터 중화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NaOH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걸 써야 돼요. HCl을 농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NaOH는 농도를 이미 아는 걸 써야 돼요. NaOH 농도를 얼마짜리 썼냐? NaOH를 0.1몰 농도짜리 썼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NaOH 0.1몰 농도 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염산도 피펫으로 부피 재서 덜었잖아요. 뭐 한 20ml 덜었다고 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러한 장치를 해요. 지금 요 밑에는 HCl 들어있는 상태고, HCl 20ml 내가 아까 피펫으로 덜어낸 거 들어있는 상태고, 얘 농도 모르죠? 요 안에 NaOH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얘는 잘 보시면 꼭지가 달려있어요. 이 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지를 열면 여기서 NaOH가 쫄쫄쫄쫄 나올 거고, 꼭지를 닫으면 이제 잠겨서 안 나오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꼭지를 열면 NaOH는 이미 몰롱도 아는 놈을 갖다 넣었잖아요. 꼭지를 돌려서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중화점에 도달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이 안에는 지금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은 상태예요. 페놀프탈레인은 알죠? 무무빨. 여기선 색깔이 없어. 염기성에 가면은 색이 빨개지는 애거든요. 아직은 무색이야. 자, NaOH를 열심히 콕을 열어서 집어넣다가 이 꼭지를 살짝 잠그면 줄줄줄줄 나오던 걸 똑똑똑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한 방울 딱 떨어졌더니 빨간색으로 싹 변하더라. 그 순간 얼른 잠궈. 그 한 방울 때문에 정확히 이제 한 방울에 중화점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를 중화점으로 봐요. 그래서 얼른 잠궈. 이 꼭지 달린 요 도구 이름은 뷰렛인데, 이 뷰렛에도 눈금이 있어서 처음에 내가 NaOH 몇 미리 넣었어? 꼭지 열고 중화점 될 때까지 집어넣었다가 얼른 잠근 다음 몇 미리 됐나 보면, 빼보면 몇 미리 들어갔는지 알잖아. 그죠? 몇 미리 넣었는지를 잴 때 쓰는 도구예요, 얘는. 그래서 내가 넣었더니 뭐 예를 들어 10ml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10ml 들어갔더니 싹 빨강으로 변했더라. 1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자, NMV 공식에 때려 넣어요. 중화 적정은 무조건 중화점에 도달시키겠다 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산화이온수와 요 안에 수소이온수가 같아야 돼요. 자, NMV 공식에 때려 넣을게요. 염기부터 갑니다. 얘 1가 염기죠? 가수 1가. 몰롱도 0.1몰롱도에 중화점까지 몇 미리 들어가서 10미리 들어갔어요. 양쪽 다 밀리리터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밀리로 맞춰요. 그 다음 요쪽에 있는 산에는 얘 몇 가산이냐? HCl이니까 1가산. 몰롱도 몰라. 부피 아까 20미리 넣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가 같아져서 중화점에 딱 도달했다. 이거 계산하면 모르는 놈의 몰롱도를 구할 수 있네요. 그쵸?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농도를 아는 애를 갖고 와서 중화점에 도달시켜가지고 농도 모르는 애 거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걸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얘는 중화점에 도달을 시킬 거기 때문에 NMV 이꼴 NMV 갖다고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중화점 도달했을 때. 이해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중화적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240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240페이지. 아세트산 수용액 몰롱도 알고 싶어서 중화적정 시키는 실험인데, 아세트산 수용액이 식초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초의 몰롱도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중화적정은 공식은 다 NMV밖에 안 써요. 산의 NMV와 염기의 NMV니까 제가 N1, N2, M1, V1 이렇게 쓰고 N2, M2, V2 이렇게 쓸게요. 산거, 염기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수가 같아야 된다. 무조건 중화적정에 요 공식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누구를 적정시켰냐? 예, 아세트산이에요.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10ml를 취하여, 10ml를 취하여. 취하여가 뭐야? 뭘 취하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취했다? 아세트산 중에서 10ml만 덜어냈다. 덜어냈다. 아, 그럼 이 10ml 덜어낼 때 무슨 도구 썼겠어? 아니죠. 덜어낼 때 쓰는 건 길고 눈금 있는, 스포이드 눈금이 없어요, 아저씨. 눈금 있는 거 써야지. 아까 꼭지 누르면 올라오는 그거. 긴 거. 얘가 피펫이요, 피펫. 덜어낼 때 쓰는 건 피펫. 여러분, 여기 내가 말했죠? 하나는 이름이 나와요. 부피 플라스크, 피펫, 뷰렛,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름을 물어요. 꼭 기억해야 돼.
서술형으로 실험을 설계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 피펫 주고 뷰렛 주고 얘 중화적정 실험을 설계하셔. 그럼 이걸 제대로 된 실험 도구를 써서 서술까지 해야 되는 거야. 덜어낼 땐 피펫이에요. 10mm만 덜어내서 봐. 100mm짜리 어디에 넣었겠니? 딱 100mm 잴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거예요.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10mm만 넣었잖아요. 다 안 찼겠죠? 100mm짜리 부피 플라스크니까 나머지 물을 넣어서 채운 거예요. 뭐 한 거야? 아세트산 수용액 10ml를 덜어서 바로 중화적정에 쓴 게 아니라 물 타서 썼어요, 여러분. 물 타서. 즉 희석시켜서. 얘를 그냥 쓰기엔 너무 농도가 진했나 보지? 그래서 지금 물을 타갖고 100ml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 타면 몰농도가 어떻게 돼요? 얘 몰농도가 원래 몰농도를 내가 M0라고 한다면 얘 몰농도를 M이라 하면 지금 희석을 몇 배나 희석시킨 거예요? 10배 희석. 즉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원래 농도의 10분의 1로 희석을 시킨 다음 중화적정을 이렇게 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 아까 예시에서 봤던 중화적정은 희석 안 시키고 그냥 덜어서 바로 했잖아. 이렇게 물 타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과정을 잘 읽어보고 물 탔나 안 탔나 잘 봐야 돼요. 계산이 달라져요. 얘 일단 물 탔어요. 물 타놓고 웃긴 게 이것도 다 쓰질 않았어. 100ml 만들어 놓고선 그 중에 봐라. Y밀리만 또 덜어가지고 실제로 중화적정 실험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Y밀리 덜어갖고 페놀프탈레인 좀 떨어뜨린 후 누구로 적정했어? 0.2몰 농도 NaOH. 이게 우리가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죠. 이미 농도를 이렇게 알고 있는 애를 표준용액이라 그래요. 표준용액. 표준용액 NaOH 0.2몰 농도짜리로 이제 적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콕을 혹 잠갔다 이거예요. 자, 무조건 모든 중화적정호 공식이 요 NMV 공식이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다 갖다 때려 넣어볼게요. 표준용액 것부터 먼저 넣을게요. 표준용액 누구? NaOH 0.2몰 농도. 몇 가염기입니까? 1가염기죠? NaOH니까 1가염기 곱하기 0.2몰 농도짜리 곱하기 얘 몇 미리 들어갔대. 문제 쭉 읽어보면 쟤 몇 미리 들어갔다고 다 알려줘요. 10ml 들어갔을 때 중화적정 끝났대요. 그래서 아하 얘 10ml 들어갔어. 여기까지 집어넣어요. 이 꼴. 자 누구 거 넣어야 됩니까? 산거 수소이온 농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얘 몇 가산이에요? 이 아세트산. 저거 이온화하면 수소이온 한 분자당 몇 개 나옵니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걸 우리 고1 때 배우잖아요. 얘 이온화하면 이 사람들아 CH3COO- 아세트산 이온에 수소이온 하나 나와요. 맨 끝에 얘 한 놈 이온화돼요. 한 놈. 얘 일가산이에요. 알겠어요? 얘 일가산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산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이거 몰라갖고 지금 중화적정 한 거 아니겠어요? 얘 부피 얼마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부피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10ml, 100ml, Y밀리. 자, 내가 실제로 중화적정에 쓴 건 몇 밀리예요? Y밀리 쓴 거죠? 실제로 실험에 쓴 부피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실제로 실험에 쓴 거 Y밀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문제는 미지수가 2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 또 무슨 힌트를 줬나 볼까요? X는 1. 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얘 원래 1몰 농도짜리였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봤더니 1몰 농도짜리 아세트산 수용액이었던 걸 알아낸 거야. 그럼 봐라. 원래 1몰 농도짜리였던 걸 내가 지금 1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물 타갖고 농도 얼마로 만들어 놓고 실험한 거야 현재. 1몰 농도인데 물 타서 부피를 10배 했으니 농도는 10분의 1배. 즉 몇 몰 농도짜리로 바꿔놓고 실험한 거예요. 10분의 1몰 농도짜리로 바꿔놓고 실험한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실제로 실험에 쓴 수용액은 0.1몰 농도짜리예요. 이걸 다 쓰지도 않고 덜어서 썼지만 던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험에 쓴 건 0.1몰 농도. 즉 이게 0.1몰 농도인 거예요. 실험에 쓴 게 0.1. 그럼 여기서 Y가 나오죠. 아, 몇 미리 딱 들어가서 적정이 됐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식인지. NMV에서 다 주고 그냥 계산해서 몰농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미지수를 2개 줘놓고 다른 힌트를 줘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물을 탔냐 안 탔냐. 물 타면 희석이 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몇 배로 희석됐냐. 원래 수용액의 몇 분의 1로 희석이 됐구나. 그러면 이걸 또 다 썼냐? 그것도 아니다. 얼마 덜어내서 썼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얘기가 다 달라져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화적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니은, 요 니은 도구의 이름은 뭐예요? 그림에 있는 니은. 얘가 뷰렛이에요. 꼭지 달린 얘가 뷰렛이에요. 알겠죠? 도구 이름 잘 구분하시고.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241쪽. 자, 이 문제도 그래요. 241쪽 한번 봐봐요. 똑같은 HCl을 중화시키는데 한 놈은 NaOH, 한 놈은 KOH 다른 걸로 두 번 중화를 시켜본 거예요. 여러분 1번 실험 좀 봐봐라. 누가 봐도 여기가 중화점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꺾이는 데가 기본적으로 중화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음이온이잖아요. 왜 여기까지는 음이온 수가 일정하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 건데 이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요. 내가 HCl을 예를 들어 중화시키는데요. HCl을 중화시키는데 NaOH를 넣었다고 쳐요. NaOH를 한 분자 넣으면 얘 하나 물돼서 빠지고 Na 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NaOH 넣기 전에 이온이 총 몇 개였냐면 4개였죠. 원래. 그리고 양이온이 둘, 음이온이 둘이었죠. 자, NaOH 하나 들어갔어요. 이온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4개예요. 그리고 양이온 둘, 음이온 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넣어서 중화를 시켜도요.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총 이온수와 그 안에 있는 양이온, 음이온수 비율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화를 시키고 있는 중에도 음이온수가 안 변하다가 중화점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인 게 확정이에요, 확정. 중화점은 무조건 얘 개수랑 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점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NMV 이꼴 NMV에 때려 넣으시라니까요. 여러분 NaOH 몇 가염기? 1가염기 곱하기 얘 몰롱도 A 몰롱도라고 적어놨네. 곱하기 부피 얼마 들어갔어요? 15ml 아니구나. NaOH 부피는 10ml구나. 10ml에 HCl을 넣은 거군요. 부피 10ml 이꼴 HCl 거 NMV 들어갑니다. 1가산 몰롱도 C 얘 부피 딱 15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 거죠. 이거요, 이거. NMV 공식에 무조건 이거는 대신 중화점에만 써먹는 거예요. 같다, 이거는 중화점일 때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10A는 15C, 즉 2A는 3C가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A와 C의 비율이 나와요. 3대2. 아, 이게 얘네 몰롱도 비예요. 이제 A를 3, C를 그냥 2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그냥 이렇게. 똑같은 염산을 밑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여기가 중화점인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거 NMV에 똑같이 때려 넣으셔도 되고 부피가 똑같으니까 때려 넣어볼까요? 자, NaOH 1가염기 몰롱도 B 부피 10ml HCl 1가산 몰롱도 C인데 우리 아까 C를 2로 찾았죠 이미? 위에서 계산했죠? 몰롱도 2 부피 몇 미리 들어가서 중화점 됐어? 5mm. 항상 중화점 기준. 이게 같다. 그럼 여기서 B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B는 C랑 똑같네? 얘 2몰롱도짜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중화점 기준 NMV 이꼴 NMV 때려 넣으시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중화적정의 핵심이에요. 괜찮죠? 안 어렵죠? 막 이런 다점 같은데 NMV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중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이온, 수산화연소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쓰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우리는 일단 중화점 도달했을 때만 기준으로 쓸 거니까 요까지 이해되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우리 이제 뒤에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면 6번 문제 한번 가보실래요? 6번 문제. 자, 식초의 중화적정. 우리 집에서 쓰는 식초가 몰롱도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중화적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식초를 그냥 썼어요? 10분의 1로 물 타서 썼어요. 너무 농도가 진했나 봐요. 그래서 식초를 10분의 1로 물 타갖고 어쨌든 중화적정 시켰으니 일단 무조건 NMV에 때려 넣고 보세요. 미지수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일단 NMV 이꼴 NMV에 때려 넣을 겁니다.
식초부터 갈게요. 얘부터 갈까요? 표준용액. NaOH 1가염기 아니겠어요? 1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0.2짜리 곱하기 얘 몇 미리 들어갔대. 문제 쭉 읽어봐. 중화점까지 넣은 NaOH 10ml예요. 문제 다 써줘요. 10ml 갖다 집어넣어. 갖고. 자, 식초예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산 이름이 뭐다? 아세트산. 아세트산 몇 가산이다? 1가산. 식초면 아세트산이에요.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곱하기 부피 얼마 20ml 썼대요. 문제 다 있어요. 그럼 얘 몰농도 얼마짜리냐? 이거 계산하면 이게 0 없어지고 0.1몰농도짜리. 인데 주의할 점. 내가 이거 식초 그냥 바로 실험에 썼어? 아니죠. 10분의 1로 물 켜서 썼죠. 10분의 1로 물 켜서 썼더니 그게 0.1몰농도였던 거야. 그럼 원래 식초는 몰농도가 얼마인 거예요? 이거에 10배인 거죠. 10분의 1로 물 켰는데 그게 몰농도가 0.1인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1몰농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초 A는 원래 1몰농도짜리인 거예요. 내가 물 켰는지 안 물 켰는지 잘 봐야 돼요. 난 물 킨 거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NMV에서 나온 몰농도는 물킨 식초 몰농도야, 선우야. 정신 차려. 물킨 식초 몰농도?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게 짜증나요. 뭔 소리예요, 이게?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라는 소리예요. 요 식초의 몰농도가 1몰농도짜리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퍼센트 농도로 바꾸면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몰농도를 퍼센트로 바꾸라 그래. 그러면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자, 이렇게 바꿔요. 1몰농도짜리잖아요. 근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부피분의 몰수. 자, 부피를 무조건 1리터로 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편해요. 부피를 1리터로 잡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도 1몰이 되죠. 몰농도가 1이니까.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리터를 밀리리터로 한번 바꿔줘요. 1000ml에 1몰 들었구나. 여기까지 바꿉니다. 1000ml에 1몰.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꿀 거예요. 퍼센트 농도 공식이 뭐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근데 이게 용액의 부피잖아요. 나 이걸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는 뭐를 질량으로 바꿀 때? 난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요. 밀도가 있어야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밀도 문제에 다 주는 거예요. 얘 밀도 얼마? D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하, 부피에 밀도를 곱해야 질량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거든요. 왜 밀리로 바꿔야 되냐? 밀도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요거를 맞춰야 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00ml, 질량으로는 1000dg인 거예요. 퍼센트로 바꿀 거니까 지금. 그 다음 얘도 그래요. 퍼센트 농도는 분자가 용질의 질량이에요. 근데 나 용질의 몰수밖에 몰라요. 용질의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서 분자에 넣어야 돼요. 몰수를 질량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해? 요때 화학식량이 있어야죠. 화학식량 있나요?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60. 다 문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화학식량을 곱해서 1몰이면 60g. 분모도 용액 질량, 분자도 용질 질량으로 싸그리 바꿔주신 후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00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D분의 6%짜리 식초로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방법. 부피를 1리터로 잡고 그럼 이 안에 몇 몰인가 쓰세요. 그리고 부피만 밀리로 바꿔놔요. 분모에는 밀도를 곱해서 질량으로, 분자에는 화학식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꾼 후 곱하기 100 이러면 퍼센트 농도가 됩니다. 됩니까? 요렇게. 요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뒤로 가서 10번 문제 있죠. 사실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 얘 봐라. 0.1몰 농도 200ml에다가 X몰 농도 얘를 100ml씩 넣었어요. 그럼 100ml 한 번, 100ml 두 번 해서 총 200ml 들어간 거 세 번 넣었네요. 총 300ml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중화점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가나다라 중에 다가 중화점 아니에요? 다가 중화점이죠. 그림을 봤을 때. 그럼 NMV를 때려 넣을 때 항상 얘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200ml 넣어서 중화점 도달했구나. 그러면 얘 1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200에다가
HCl 1가산 몰롱도 몰라 부피 100이야 200이야 300이야 200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중화점 기준으로 항상 NMV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중화점까지 갔을 때 몇 미리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화점까지 갔을 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몰수 똑같아진 게 몇 미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화점 부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NMV는. 그럼 얘의 몰롱도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0.1몰롱도짜리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2단계 나와요. 대괄호 표시가 나와요. 대괄호 표시. 자 여러분 화학에서의 대괄호는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 대괄호는 몰롱도라는 뜻입니다. 대괄호를 하면요. 수소이온의 몰롱도 얼마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몰롱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부피분의 몰수 아니에요? 총 부피분의 수소이온 몰수 해봐라.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괄호가 나오면 아 부피분의 얘 몇 개 들어있나? 요걸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보면 분모가 라에서 부피가 얼마냐? 라는 여기거든요. 원래 NaOH 200ml 들어있는 데다가 염산 1번, 2번, 3번 총 300 들어왔으니 부피가 500이죠. 총 부피 500분의 이 안에 수소이온 몇 개니?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이 상태잖아요. 수소이온 얘 하나 또 들어온 게 라잖아요. 수소이온 몇 개요? 하나 있죠. 하나. 쟤 하나 또 들어오면. 맞습니까? 수소이온 1개. 이게 대괄호의 의미예요. 부피분의 이온수 해라. 근데 사실 여기서 부피분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똑같은 라기 때문에 얘도 부피가 똑같이 500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수용액이잖아요. 부피가 같아요. 분의 CL- 몇 개? 하나, 둘에다가 이거 하나 더 들어오니까 여기 총 3개 있겠죠. 그래서 얘 3개. 아, 이거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는 같은 수용액 안에서 계산했으니 사실 부피가 똑같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 수용액 안에 CL- 몰롱도 분의 라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 몰롱도. 그럼 이제 부피가 달라지죠. 다의 부피는 400ml고 라의 부피는 500이니까 분모가 달라져. 이러면 다 계산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대괄호는 몰롱도라는 뜻이다. 부피분의 뭐시기 해봐라. 이 뜻이다. 오케이, 할 수 있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리고 17번 잠깐 가볼래요. 17번. 여러분 정신 차려요. 17번에 얘 10ml에 얘를 넣고 있어요. 일단 만약에 얘네가 요 봐요. 가나다. 여러분 누가 봐도 어디가 중화점이에요? 누가 봐도 나가 중화점이죠. 일단 이온 종류가 2종류 있어요. 중화점이잖아요. 2종류 누구? 구경꾼만 딱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하고 다는 이온이 3종류니까 일단 중화점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가는 액성이 뭐겠냐? 라고 물으면 가의 액성은 뭐예요? 산이에요. 왜냐면 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데 아직 중화점엔 도달하지 않았으니 아직 산이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있는 이온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이온은 누구니? 선우. 저 안에 들어있는 이온 중에 어느 이온이 제일 많아요? 개수로. 이걸 왜 고민해요? 여러분, 산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산이에요. 그럼 이 안에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예요? 산의 구경꾼이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제일 많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개수가 똑같이 들었죠. 근데 염기를 넣었으면 어쨌든 수소이온 중에 몇 개는 물이 돼서 빠졌죠. 그럼 무조건 제일 이온수가 많은 건 누구일 수밖에 없어?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아직 산이야? 그 안에 가장 많은 이온은 산의 구경꾼이에요. 내가 산염기를 섞었는데 액성이 염기예요? 이 안에 가장 많은 이온은 염기의 구경꾼입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제일 많을 수가 없어요. 왜? 얘네는 물이 되어 빠진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물론 1가와 1가를 섞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가가 들어가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2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1가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1가 기준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 양이온과 음이온수 비도 중화점까지는 일정. 중화점 이후부터 변하는 거다. 이것도 일가끼리 섞었을 때 얘기해요. 이가가 섞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어쨌든 중화점까지 이온수 일정. 그 다음 산이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 염기는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얘 가장 많은 이온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산의 구경꾼 Cl-죠. 알겠습니까?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중화 반응 풀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력 업까지는 아마 못 풀 거고요. 제가 숙제는 요 중화 적정까지만 내드릴 거고 시간이 애매하니 요거 238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이 그래프 읽을 줄 알죠? HCl에 NaOH 넣었을 때 일정한 이온, 증가하는 이온, 감소하는 거 이거 할 줄 알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온을 한 종류만 그려볼게요. 한 종류만.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에 NaOH가 써있다는 건 내가 염산은 기준, 염산에다가 지금 쟤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온의 종류는 뭐예요? 이 그래프에 있는 이온. 이따가 사라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이온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얘를 넣었더니 없어져요. 이거 무슨 이온 그래프예요? 수소이온 그래프죠.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가 중화점이죠.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는 순간 HCl 20ml, NaOH는 3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여기 기역점. 기역점에서 들어있는 이온수의 종류와 이온의 종류와 이온수 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가짜리는 쉽게 풀려야 돼요. 자, 기역점은 항상 여러분 기준은 중화점 기준입니다. 얘 20ml에 얘 30ml 섞었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HCl 20ml 안에 제가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HCl 20ml 안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N개씩 들어있다 칩시다. N개도 귀찮으면 그냥 20개, 30개 숫자 넣으셔도 돼요. 얘네 N개씩 들어있다고 치면 얘는 NaOH는 30ml 안에 얘네가 N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야 20, 30 섞어서 딱 중화가 되는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얘 20ml당 수소이온, 염화이온이 N개씩 들어있다 치면 얘는 30ml당 N개씩 들어있는 비율.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30ml 넣어야 중화점이니까. 얘 30ml당 N개씩 들었어요. 그럼 10ml 안에는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각 이온이? 30ml당 N개 들었어요. 그럼 10ml 안에는? 3분의 N개 들어있는 비율이죠. 이온수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30ml당 N개가 들었으면 10ml당 3분의 N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누가 들어있었던 상태예요? 얘네 N개씩 들어있었던 상태죠. HCl. 그러면 얘하고 얘 지금 10ml 들어갔으니 얘네 3분의 N 이렇게 섞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이온을 이제 다 따져봐요. 일단 얘는 없죠. 싹 물돼서 빠졌겠죠?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H 플러스와 Cl-와 Na+죠. 자, Cl-는 구경꾼이니까 N개 그대로 남았을 것이고 얘도 구경꾼이니까 3분의 N개 그대로 남았을 것이고 얘 몇 개 남았어요? N개 있었는데 그 중에 물되어 빠진 3분의 N을 뺀 3분의 2N 남았죠. 따라서 얘네들 이온 종류의 비 이거 대 이거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항상 중화점 기준, 중화점에서 이온수가 똑같지 한 놈 부피가 바뀌었어? 부피에 비례해서 이온수 잡아주셔갖고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이게 일가일 때 얘기예요. 이가일 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가일 땐 얘기가 바뀌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테스트를 원래는 저기로 준비했어요.